안녕하십니까. 고양옥 월권순댓국 본부장 윤태림입니다. 자, 저는 오늘 대치동 세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73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고양옥 월권순댓국이 직영점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저희를 좀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고양옥 월권순댓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창업박람회부터는 저희가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박람회 현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예비 창업자가 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좋은 브랜드가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에 있는 전체적인 브랜드도 좀 체크 좀 하면서 어떤 종류의 아이템들이 올해 유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사회에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좀 길어졌는데 피디님 들어가서 한번 현장 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비 창업자다 라는 마음으로 해서 한번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요거 좀 체크 좀 해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하면서 할 건데 앞으로 저희 계속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릴 겁니다. 다른 분야라든지 창업에 꼭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요거 체크하면서 보여드릴 항목은 뭐 종목하고 그다음 품목, 운영 2년, 창업 비용, 평수, 이제 소중대. 소중대가 이제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세 칸이냐, 그 이상이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대략 한 칸이 12평에서 15평 정도 되거든요. 이 기준을 볼 거고, 이제 예상 수익하고 업종 변경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유행이 얼마나 갈까,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의미 있게 드릴 만한 통계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집계는 어느 정도 끝내서 이제 제가 확인한 거, 네, 세택 73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다녀온 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업종 확인해보면 낮은 거부터 피자 업체가 한 2% 정도 됐고, 치킨이 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나 간식류, 버거가 7% 정도 됐고, 포차, 이자카야, 펍, 이제 술 주로 먹는 업체들은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사실 사회적 문제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술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술집들 되게 많았었는데 술도 많이 안 드시고 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무엇보다도 주류값 인상에 따른 이제 술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병에 5,000원씩 하시잖아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6,000원, 7,000원 하시는 데들도 많고, 사실 저도 밖에서 술 먹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술값이 부담돼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안주 포장해 가서 집에서 먹자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밥집이 예상외로 적네요. 한 8% 정도. 그리고 저녁에 안주류로 먹을 수 있는 거, 뭐 족발이라든지 보쌈, 뭐 삼겹살 이런 게 16% 정도 됐고, 커피가 17%, 네, 17% 정도 적당하고요. 커피는 이렇게 많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무인마트입니다. 생활형 무인마트가 오늘 창업박람회 전체 중에 20%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9% 정도가 뭐 왁싱, 피부관리, 뭐 골프, 자세교정, 뭐 이런 마케팅, 이런 거 틈새 시장 같은 것들, 여기 한 19% 정도 됐고, 근데 규모를 한번 볼게요. 규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대인데, 소는 한 칸짜리입니다. 한 칸이 15평 이내. 한 칸짜리 그런 걸 이제 한 칸이라고 얘기를 하고, 12평인 것도 있고 15평인 것도 있고, 중짜가 이제 두 칸, 30평 전후로 해서 이걸 중짜로 보고요. 대형은 이제 아예 큰 독채 건물 가지고 있거나 이제 45평 이상을 대형으로 봤습니다. 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진이 10% 정도, 중형 평수가 30%, 소형이 60%예요. 지금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불경기인 게 확 티가 납니다. 지금 원래대로 해서 업종 이제 건물들 포진되어 있는 거 지금 보면 소형 평수 매장이 한 30% 정도 나와주고, 중형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중형이 60%를 차지해야 되고, 근데 대형이 한 10% 정도. 이게 이상적인 평균적인 분포도인데, 이제 창업박람회 자체에서 보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소형이 60%입니다.
불황인 거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소형이 이렇게 60%면 배달 전문점 업체 표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장사 아직 안 해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장사 하시고 또 배달 전문점 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규모가 소규모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배달 전문점은 5%밖에 안 돼요. 배달만 100%를 할 수 있는 업종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홀만 할 수 있는 매장들, 술집 같은 데들 중에 이제 가격 형성대로 봐서 이거 배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홀만 하셔야 되는 업종들이 32%, 겸용으로 배달도 할 수 있고 홀도 할 수 있는 업체는 63%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업종 규모가 60%가 나왔으면 배달 포진도 최소한 3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한참 배달 피크 뜨고 사람들 왔다 갔다 안 하면서 배달 많이 뜰 때는 이 정도 포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는 게 뭐냐면 배민하고 뭐 쿠팡하고 요기요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달 전문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뭐 1억 가까이 나와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세금 내고 나면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근처에 배달 시켜 드시는 분들 중에 배달만 전문점으로 해서 1년 넘게 상호 유지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보기엔 10%도 안 돼요. 나머지 버티시다가 세금 낼 때 돼가지고 빚 계속 쌓이다가 이제 폐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창업 박람회에도 배달 전문으로 100% 하는 업체가 전체 대비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행 민감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와 있는 업종들 중에서 이제 카피가 얼마나 수월하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경쟁자가 내가 창업을 했는데 경쟁자가 얼마나 또 옆에 생길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업종은 하면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겠다 한 거를 2년으로 기준을 봤거든요. 왜 2년이냐면 뭐 임대차 계약 2년으로 거의 다들 하시니까 2년 이내 폐점을 하냐 2년 이후까지 할 수 있냐를 제가 그냥 아이템하고 그쪽 인테리어나 이거 아이덴티티 그런 브랜드들 이런 걸 봤을 때 2년 이후까지 할 수 있는 게 28%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28%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이 2년 후까지 할 수 있다지 이게 또 엉뚱 생뚱한 자리 들어가면 28%못 채우니까 이거보다 낫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뭐 한 10%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로 해서 한다면 한 10% 2년 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건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사실 유입이 쉽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장사를 잘 돼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면 요새 매출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경쟁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들만의 강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면 고객 선택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저가 커피들 많이들 생기고 있죠. 뭐 이런 모습인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전형적인 불황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쉬운 창업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근데 쉬운 창업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생계형은 아니에요. 운영 인원이 0명이나 1명 이내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해가지고 뭐 투자형이거든요. 투자형, 투자 형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이후까지 영업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코인 빨래방 내가 하나 내서 잘 됐으면 코인 빨래방 옆에 또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내 주변에 경쟁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에 돼 있고 또 순수익 얼마로 돼 있고 얼마나 빨리 내가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인이나 이런 게 많은 게 사실 그래요. 인원 채용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금액을 계속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올린다고 해서 잘 뽑히지도 않아요. 네, 인원 채용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 힘든 일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요새 다들 뭐 창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놀란 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인마트였고, 그리고 또 소규모가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투자는 싫다.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적당히 투자하고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만 나면 돼. 이거 보고 접근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시장 자체가 양극화 시장이었거든요. 중간이 별로 없고 뭐 버티시는 분 좀 있고 그다음에 버시는 분도 좀 있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완전한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고 쉽게 알아보고 투자형으로 접근하시면은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보면서 되게 거기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창업박람회라는 게 우리 브랜드들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팜플렛들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브랜드들을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는 건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던 게 뭐
창업박람회 뭐 특전 혜택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보기 안 좋았어요 사실. 무슨 유통기한 임박한 거 떠리몰 하는 거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순이익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와 저런 거에 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뭐 경영 철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얼마 뭐 혜택 뭐 1,000만 원 혜택 뭐 순이익 몇 프로 뭐 요것만 너무 막 자극적인 것로만 돼 있어서 사실 실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기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곳들이 있고 매출도 저게 지금 매출이 맞아 하는 데 있거든요. 제가 이거 들어가서 확실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런 프랜차이즈들 광고적으로 사기치는 거 다 걸르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진짜 볼 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순이익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 순이익 확인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고, 믿을 수 있는 본사인지 그 본사 정보공개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어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다음에 시간 내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찍어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향은 얼큰 순댓국이기 때문에 저희 제 살 깎아먹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저희는 떳떳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르는 법 가서 보면 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게 사기성이 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 확실하게 고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본사 걸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저희한테도 그렇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준비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